예, 이창준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일주일 동안.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힘드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까지 하는 거 해서, 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일정이랑 그거는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유도결합하고, 벡터 궤적인데 궤적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도결합 회로 극성 부분 설명드렸던 거 좀 보충 설명드리고요. 리마인드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성 취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 먼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에너지가 넘어갔다가 그 에너지가 다시 1차 측으로 돌아오는 그 일련의 과정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식 4에 보시는 것처럼 V1하고 V2 단자 전압은 그 L 그 내가 스스로 발생시킨 부분하고 반대편에서 넘어온 전압 두 개를 합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동결합, 차동결합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게 그 1차 측 전류 I1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자속 파이1하고 2차 측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파이2가 같은 방향이면 E1하고 EM1이 1차 측으로 오게 되면 E1하고 EM2가 서로 같은 방향이 돼가지고 전압이 높여지는 쪽으로 되고 만약에 반대쪽이다. 반대쪽으로 되는 경우는 권선이 감긴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측도 마찬가지고 2차 측도 마찬가지고 내가 스스로 L에 의해서 발생된 전압 상승분하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넘어온 전압 상승분이 서로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를 결정짓는 거는 1차 측 전류에 의해서 발생시킨 자속과 2차 측 전류에 의해서 발생시킨 자속이 서로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근데 같은 방향이면 가동결합이라고 하고 반대 방향이라면 차동결합이라고 해서 같은 방향인 거는 스스로 발생시킨 거하고 넘어온 거하고 전압을 더해주면 되고요. 단자 전압을. 그리고 차동결합인 경우에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차동결합인 경우에는 부호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V1 같은 경우에는 가동결합일 때 E1 더하기 EM2였잖아요. E1 더하기 EM2였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V2도 마찬가지로 E2 이거는 내가 스스로 정한 방향이기 때문에 기준 레퍼런스니까 플러스로 잡고 넘겨온 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임피던스와 전류 10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증상으로 보게 되면 M이 가동결합 쪽하고 차동결합 쪽하고 서로 방향이 같으면은 플러스 보호를 갖고 다르면은 마이너스 보호를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 M 부분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도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동일한 유도결합 회로일지라도 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상호 자속의 방향에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보호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파이 1하고 파이 2가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동결합, 차동결합 할 때 이제 헷갈려요. 정의에 의해서 헷갈리고 이제 가동결합, 차동결합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쵸. 두 코일의 상호 자석이 합해지는 경우 상호 인덕턴스 보호 플러스고 두 코일이 상호 자석의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경우는 상호 인덕턴스 보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M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거를 플러스로 할 것이냐, 마이너스로 할 것이냐, 가동, 차동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은 1차 측에서 발생된 자속과 2차 측에서 발생된 자속의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냐, 같은 방향이냐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점 찍는 방법은 제가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인덕터스의 직렬 접속.
동일해요. 동일한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자속이 발생하면서 1차 측에 이제 영향을 주는 자속이 생길 것이고, L2에서 발생한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L1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얘 스스로 발생되는 임피던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 상승분하고, 이쪽에서 넘어온 그 자속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 상승분, 이 잠수분 두 개를 더해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V1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발생분하고 넘어온 거의 발생분 V2 직렬이기 때문에 전체 전압 V는 V1 더하기 V2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식에 관한 얘기죠. V1은 이제 이해 가시죠?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단자전압 V는 V1 더하기 V2. 자, 뒤에 나오는 병렬회로는 I로 했죠? 왜냐하면 전압이 같기 때문에 I는 I1 더하기 I2 이런 식으로 병렬에서는 풀고요. 직렬에서는 전류가 똑같죠?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전압에 의해서 이제 표시를 한다. 합성 인덕턴스는 요건데 뒤에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나름 중요하죠. 나름 중요하죠. 차동 결합이면 M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병렬 접속 마찬가지로 L1에서 발생된 자속이 이쪽으로 유기가 되면서 얘 스스로의 전압 E2하고 1차 측에서 넘어온 자속에 의한 EM1 1차 측에서 넘어온 자속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전력을 합해야지 요 양단 간의 최종 전압이 나온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넘어온 거하고 지 거하고 다 합쳐야 전압이 되는데 V1하고 V2가 서로 같고 이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할 거고 얘는 보시는 것처럼 병렬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두 개로 분기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전압은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죠. 전압은 1차 측 요 전압 V1은 J 오메가 L1 I1 더하기 J 오메가 M의 I2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는 J 오메가 M의 I1 J 오메가 L2 I2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전류로 왜냐면은 이제 전류의 합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병렬일 때는 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전류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I1하고 I2를 구했어요. 좀 복잡하죠? 이렇게 I1하고 I2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가 L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L분의 1이죠, 사실은. 이렇게 넘기게 되면 V는 IZ잖아요. V는 IZ이기 때문에 얘가 Z의 항이고 그리고 얘를 묶어서 이제 토탈 L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합성 인덕턴스 L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요것도 중요한 식인데 그냥 병렬에선 이렇다라고 알아두세요. 제가 문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차동결합일 때는 M의 부분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풀어드렸죠. 예, 문제 내기 좋아요. 예제 3번이고 예제 4번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 내기가 쉽죠. 예. 가동결합하고 차동결합도 주어지지가 않았고 여기 점이 없기 때문에 어느 가동인지 차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한쪽은 값이 크고 한쪽은 작기 때문에 어떤 게 가동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잘 푸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여러분들 내신 걸 못 봐가지고 정리가 좀 잘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등가 임피던스와 반사 임피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등가 임피던스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 봤던 회로에 그 L만 있는 것만 단순하게 봤잖아요. 근데 L 성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R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C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C 성분은 되게 무시가 돼요. L 성분이 너무 커서 통상의 회로는 L과 R의 회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 삼아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L하고 R이 있는 경우에 그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토탈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측에서 에너지를 줬는데 2차 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대신에 R하고 L 값이 바뀌어요. R하고 L 값이 바뀌는데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 바뀐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등가 임피던스라고 할 거고 왔다 갔다 해서 나온 임피던스를 반사 임피던스라고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1차 측에서 봤을 때 2차 측에 L 이외에 다른 항목이 들어가게 등가화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뒤에 2차 측에 의해서 L2하고 R2에 의해서 회로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고 이쪽에서 봤을 때 전체 R하고 L이 얼마가 되는지가 보고 싶다. 근데 여기 보면은 R1이 있고 그쵸. R1이 있고 내가 등가화시킨 R이 있는데 이 R1하고 R 값은 서로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2차 측 회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값이 변하죠. R 값도 변하고 L 값도 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 7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이런 거잖아요. L만 있는 회로. L만 있는 회로에서 전류 I가 들어가고 전압을 인가를 하고 여기에 뭐 쇼트를 시켰거나 부하가 있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다른 점은 여기 R이 있죠. 1차 측 회로에도 R이 있고 2차 측 회로에도 R이 있어요. R이 없을 순 없죠. 크던 작던 내가 임의로 넣든 안 넣든 간에 R이 있어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회로는 밑에 그림 7에서 보시는 것 같은 결합 회로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밑에 그림 7과 같은 결합 회로에서 똑같죠. 나머지는 L1, L2가 있고 I1하고 I2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1차 측에 전압 V를 인가를 했을 때 1차 측 전류 I1 대 2차 측 전류 I2가 흐른다고 하게 되면 흐르겠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V는 1차 측은 R 플러스 J 오메가 L1이 임피던스 Z에 해당되죠. 1차 측 임피던스. 그쵸? 그리고 2차, 요 뒤쪽은 똑같아요. 그냥 M의 I2를 취해 주시면 돼요. R 성분은, DT분의 DI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DI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변위에 의해서 값이 변하는 값이 아니라, 일정한 값을 갖는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컨스턴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넘어올 때. 그리고 2차 측 회로를 보게 되면 전압을 유기시키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0이고 J-오메가 M1이라는 거하고 R2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달라진 거는 요 R2 임피던스 항에서 R1하고 R2가 들어간 것밖에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없죠. 얘를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Z1이 R1 더하기 J 오메가 L1이라고 하고 Z2가 R 플러스 J 오메가 L2라고 하게 되면, 그쵸? ZM은 J 오메가 M, 서로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왔다 갔다 하는 ZM은 R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식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1, 아까는 풀어서 위에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Z1, ZM, Z2로 통칭해서 묶은 거죠. 이걸로 묶었어요. 묶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i를 구하고 싶어요. i1하고 i2를 구하고 싶어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예, 굳이 제가 안 풀어드려도 되죠? 여기다가 i1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다른 항에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밑에 있는 것처럼 i1하고 i2를 v에 대한 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I1은 이렇게, I2는 이렇게, I1은 Z1, Z2 마이너스 GM의 제곱분의 Z2. I2는 Z1, Z2 마이너스 ZM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ZM이라는 전류식을 구하고 있고요. 1차 측에서 본 등가 임피던스 Z치. 여기서 등가 임피던스라는 게 나와요. 등가 임피던스라는 거를 ZG라고 합시다. 그쵸? V는 IZ였잖아요. I 곱하기 Z였잖아요. 그래서 Z는 전압을 I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측에서 이때 발생된 전압을 V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게 되면 요 회로에서 ZG라고 하면 여기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난 이쪽에서 봤을 때의 토탈 임피던스 ZG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ZG를 구하기 위해서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전압이 V이기 때문에 요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요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발생시키는 전압하고 이 회로에서 2차 측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가 변하잖아요. 2차 측 회로에 의해서. 근데 변한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여기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등가적으로 변환했을 때 이렇게 V하고 I1을 알면은 이 뒤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I1을 위해서 구했죠. I1 이렇게 구했잖아요. Z1, Z2 마이너스 ZM의 제곱분의 Z2 V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없애주게 되면 그리고 요거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분자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죠.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고 얘를 그쵸? 없애주고 나눠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임피던스 Z를 본 등가 임피던스 ZG라고 하는 거는 Z1 마이너스 Z2 분의 ZM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식에서 보면은 Z1은 어떻게 되고 Z2는 어떻게 되고 ZM은 어떻게 되고 정의해 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걸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R1 더하기 J 오메가 L1 더하기 R2 더하기 J 오메가 L2 분의 오메가 제곱 M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R1, 여기 R2, 여기 Z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네. 더 풀어보죠. 왜냐면 분모에 얘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켈레복소스를 넣어가지고 실수화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켈레복소스를 여기 마이너스 된 거를 곱했죠. 곱해가지고 풀게 되면 푼 다음에 이거를 풀어서 그 복소항 J가 있는 거하고 J가 없는 거하고 두 개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풀려요. 얘를 이제 풀면은 쭉 등식을 풀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J가 여기 있구나. 네. J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풀게 되면 요런 거하고 나눌 수 있죠. 그럼 얘는 실수부잖아요. 얘는 실수부고 얘는 허수부가 되는 거고. 실수부라고 하는 거는 저항의 항이잖아요. 허수부라고 하는 거는 리액턴스의 항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전에 배운 거 보시는 것처럼 리얼타임이 된다.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게 저항 성분이고 이쪽에 있는 게 L이나 C 성분이었잖아요. 리액턴스 성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R 플러스 JX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R이 되고 얘가 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식 10에서 M 제곱의 값은 특징이 M의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플러스 값을 가죠. 왜? 제곱을 하니까. 여기 보면은 제곱함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동이나 차동이나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ZG, 등가 임피던스는 M의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진다. M의 부호에 관계없다는 것은 가동, 차동이랑 관련이 있어요. 1차 측에서 본 등가 저항이 요만큼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 처음에 R1이 있었잖아요. 회로에. 우리 회로에 1차 측 보시게 되면 R1이라는 회로가 있었는데 풀고 나니까 이 뒤에 항이 생겼잖아요. 그쵸? 요만큼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왜? 2차 측에 의해서. 2차 측에 의해서 요만큼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예, 등가 리액턴스는 뒤에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제곱의 제곱 L2의 제곱 오메가 3승 M제곱 L2 요만큼 뒤에 J가 있는 항 보시게 되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L값에 요만큼 마이너스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저항값은 위에 설명해 드린 것만큼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L값은 요만큼 감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식으로 굳이 풀어본 이유는 등가 임피던스 ZG는 Z1 마이너스 Z2분의 ZM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차 측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자기 임피던스 Z1과 그죠? 1차 측 나만 있을 때의 임피던스 Z1과 2차 측의 결합으로 생기는 임피던스 요거의 합이란 말이에요. 요게 의미하는 바는 밑에 설명한 것처럼 원래 1차 측에서 R1하고 L1 두 개에 의해서 Z1만 있단 말이에요. 1차 측은. 근데 2차 측에서 이거를 연결을 함으로써 요만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등가 임피던스 ZG라고 하는 여기서 본 값은 이것과 요거 마이너스 ZM의 제곱분의 Z 요거의 합이 된단 말이죠. Z2의 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합회로의 2차 측에 연결된 부하를 1차 측에서 바라보게 되면 결합회로가 갖는 권선비의 영향으로 원래 값과 다른 값으로 보인다. 이거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죠. 권선비의 영향으로 원래 값과 다른 값으로 보인다. 권선비라는 거는 여기에 몇 번 감았는지, 여기에 몇 번 감았는지의 비율을 나타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권선비를 사용을 해서 2차 회로의 부하를 바꾼 다음에 1차 회로에 연결하여 생각을 하게 되면 권선비에 의해서 변환된 2차 측의 부하가 반대 방향인 1차 측으로 돌아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사 임피던스라 그래요. 권선비라는 걸 제가 뭘로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가 만약에 110V고 여기가 만약에 220V다 그러면은 여기 10번 감고 여기 20번 감게 되면은 전압이 상승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압은 상승되나 전류는 반으로 줄겠죠. 이게 권선비에 의해서 조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반사 임피던스, 결합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다 쓰는 말이니까 이거는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7에 그림친 맨 앞에 보았던 결합회로에서 반사 임피던스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Z의 제곱 마이너스 Z2분의 ZM의 제곱 요만큼이 변했잖아요. 변한 만큼의 값을 반사 임피던스라고 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값으로 나타내게 되면 뒤에 있는 것처럼 R2 더하기 J 오메가 L2분의 오메가의 제곱 M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 이 숫자가 아닌 것이 첨자들이 많아서 많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텀텀 띄어가지고 하나씩 보면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생긴 애들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로 이렇게 다니는 거니까 가만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도결합 회로의 등가 회로 설계라는 부분인데, 유도결합 회로 등가 회로 설계는
지금 보게 되면 일단 끊어서 앞에 있는 거랑 끊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 A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여기 R이 없어요. L1하고 L2가 있고 I1하고 I2가 저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1차, 2차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석, 자석 세균 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해석하는데 많이 애를 먹어요. 애를 먹어서 이게 마치 연결된 것처럼 보여주고 싶다. 실제로 연결된 것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될까? 라고 선배님들이 이제 꼼수를 쓴 거죠. 유도결합이 없는 도전결합. 이 도전이라는 거는 이제 연결돼가지고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죠. 결합 회로로 등가 변환하게 되면, 이게 편하죠. 만약에 요 B나 C처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A처럼 표시된 것보다 우리가 여지껏 했던 지랄맞게 했던 이 방식보다 훨씬 더 풀기가 편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결합 회로를 변압기의 부분을 T형 등가 회로로 변환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T형 변환 등가 회로로 변환을 한번 시켜볼 건데 가동일 때, 차동일 때 어떻게 바뀌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A, B 회로가 있어요. A, B 회로가 있는데 이거를 2차 측을 묶어줘요. LT 요거를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이거 나타나게 되면 B처럼 나타낼 수 있겠죠. B처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선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0이 됐던 0.1이 됐던 1이 됐던 100이 됐던 1000이 됐던 흐를 거란 말이죠. 그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냐면 I1 빼기 I2만큼 흘러요.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I1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I1의 전류에 I2의 전류를 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L1하고 L2 갖고 있고 I1하고 I2 갖고 있고 M은 서로 유도결합에 의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도결합인 상태까지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복잡하게는 안 나타낼게요. 그냥 외우세요. 지금 어, 전류가 I1하고 I2가 흐르는 방향이 서로 반대로 돼 있잖아요. 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일로 흐르고 얘는 일로 흐르니까 요 상호 인덕턴스 표시하는 M인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제 T자 등가 회로로 바꿔준 거예요. T형 등가 회로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L1하고 L2는 L1의 M만큼 L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쵸? 앞에서 배웠잖아요. 1차 층에서 넘어온 M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L1 더하기 M이 되고 L2도 마찬가지로 1차 측에서 넘어온 M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L2 더하기 M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림 A에서 L1하고 L2하고 M 값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T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L 3개를 그리고 L1 더하기 M, L2 더하기 M, 그리고 얘는 M인데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T형 등가 회로의 변환이에요. 그쵸? 예, 요까지만 할게요.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 M의 부호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I1, I2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상호 인덕턴스가 M이죠. M이라고 하게 되면 V1은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J 오메가 L1의 I1 더하기 J 오메가 M의 I2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얘는 나 스스로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전력 Z에다가 I를 곱한 거고, 얘는 2차 측 전류가 넘어오면서 이렇게 변환된 임피던스하고 곱한 거기 때문에 I2에 의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V2는 반대로 똑같은 임피던스 값을 가지지만 I1에 의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 인덕턴스 L2에 의해서 2차 측에서는 I2의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한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기 인덕턴스의 직병렬 회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봤던 거죠. 동일한 방향대로 회로 전류가 흐른다면 회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위의 식으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J 오메가 L1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돌다 보면 그쵸? J 오메가 M이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전류 I를 곱하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 마이너스 M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M에 J 오메가로 곱해가지고 임피던스 Z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마이너스 I2잖아요. 그 전류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키르이호프 법칙 배울 때처럼 이 법칙 때처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은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하게 되면 1에 의한 임피던스와 2에 의한 임피던스 강화에 의해서 전압 V1을 구할 수 있어요. 맞나요? 예, V2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M의 J 오메가로 곱해서 임피던스를 구하고 전류는 Z2 마이너스 Z1이죠. 예, Z2 마이너스 Z1이고 더하기 L2 더하기 M 요 놈이죠. 이렇게 돌다 보면 임피던스 성분이 요 놈하고 두 개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그죠? 여기 중간에 있는 놈이고 얘가 저 위에 있는 놈이에요. 위에 있는 놈은 J 오메가 L2 플러스 M의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위에 거 V1을 먼저 풀어보게 되면 V1은 J 오메가 Li1, J 오메가 Mi1 이렇게 네 개의 항으로 풀어낼 수 있죠?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풀면 이거를 I1하고 I2를 묶게 되면 요거하고 없어지죠.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는 다르고 값이 다른 게 있죠. 없애주게 되면 그림 식 12에서 보는 것처럼 J 오메가 M의 I1 더하기 J 오메가 L2의 I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식 12에서 뽑아낸 쪽에 V1은 J 오메가 Li1 I1 그쵸? L1 I1 더하기 J 오메가 M I2 하고 V2라는 걸 구했을 때 우리가 J 오메가 M I1 더하기 J 오메가 L2 I2라는 걸 구했잖아요. 이 식하고 앞에 풀었던 식 V1 변환하기 전이죠. J 오메가 L I1하고 J 오메가 M I2 V2는 J 오메가 M I1 더하기 J 오메가 L2 I2 이거 두 개가 V1도 얘와 같고 그렇죠? 변환시키기 전하고 후하고 V1이 같고 V2도 같죠. 서로 같으니까 일치하니까 밑에 있는 회로 요 회로와 이 떨어져 있는 요 회로는 서로 같다는 거를 증명을 한 거죠. 간접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V1하고 V2를 구했고, 요거에 대해서 V1하고 V2를 구했는데, 이 V1하고 V2가 서로 같다는 거를 증명을 했으니, 요 두 개의 회로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변환해가지고 푸는 거를 연습 문제에서 할 거예요.
이번에는 같은 방향이네요. 같은 방향일 때. 아까는 I1이 이쪽 방향으로 흘렀고 I2가 이쪽 방향으로 흘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L에 서로 차동이라 I2-I1 혹은 I1-I2를 했는데 지금은 같은 방향이죠. 이쪽으로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9의 A, B와 같이 I2의 방향이 반대일 때 등가회로. 그렇죠. 아까랑 반대죠. I2가.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 등가 회로는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이쪽을 잇는 거죠. 잇는 건데 아까랑 달리 I1하고 I2 같은 방향이니까 두 개를 더 해줘야겠죠. 아까는 I1-I2였잖아요. 이거 두 개를 더 해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흐를 때는 T형 등가 회로를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 외우세요 그냥. 똑같아요. 전류의 방향이 M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같을 경우에는 아까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죠, M이. 중간에 서로 변환을 주는 M이 임피던스 값이 플러스 값이고 요 값이 뒤에 M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M의 부호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M의 부호가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V1을 구하게 되면 JωL I1 더하기 JωM의 I2가 성립이 되고 V2는 JωM의 I1 더하기 JωL2 I2 이 두 개가 성립하죠. 그래서 V1을 구해보면 이거에 대한 임피던스와 요거에 대한 임피던스 강화에다 전류를 곱하면 되니까 어, 요 임피던스에다가 전류 I1이 여기 흐르고 있죠. 그 임피던스에다가 여기에는 임피던스 값이 JωM을 가지면서 전류는 I1 더하기 I2가 흐르니까 V1의 임피던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얘를 간략화시키면은 이렇게 JωL1 I1 더하기 JωM의 I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V2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의한 임피던스 강화와 요거에 의한 임피던스 강화를 구할 건데 가운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V2를 구해보면은 JωM의 I1 더하기 I2만큼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리고 저 위쪽에는 Jω의 L2-M만큼의 임피던스 강화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흐르는 전류 I2를 곱하게 되면 요만큼의 전압 강화분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Jω가 MI1 더하기 Jω가 L2I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식 11에 V1 앞으로 쭉쭉 가서 식 11에 Jω가 L1 I1이 Jω가 M I2하고 일치하죠. V1이 서로 같잖아요. 그쵸? V2도 마찬가지로 Jω가 M I1하고 Jω가 L2 I2가 동일하죠. 그래서 그림 9의 C, 그림 9의 A 등가회로는 두 회로는 서로 같다는 거를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가지고 변화를 하게 되는데 가동일 때 차동일 때 M이냐 마이너스 M이냐로 구분을 했듯이 얘도 M에 걸리는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파악을 하셔서 M을 취할 것인지 마이너스 M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변압기에서 코일에 점을 찍혀 있는 경우는 위에서 생각한 전류의 방향과 점의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M호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상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이상한 변압기 아니고요. 실제로 아이디어란 존재하지 않는 변압기를 변압기라고 해요. 이상 변압기라고 해요.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으나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가상적인 변압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우는 변압기가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두 권선 간의 결합 계수가 1인 완전 결합이어야 해요. 그리고 권선의 동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동으로 돼 있잖아요. 권선이. 그래서 동에 의한 송실을 동손이라고 하는데
깊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동선인 코일 저항이 코일에 의해 저항이 0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거고, 자기 회로의 철선인 히스테리시스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와전류선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거는 아마 다른 과목에서 배우실 것 같아요. 히스테리시스선하고 와전류선이라고 전류가 스스로 맴돌이 전류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에 의해 손실이 0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각 권선의 직렬로 연결된 다르회론 소자의 임피던스를 무시할 수 있도록 코일의 인덕턴스가 무한대여야 된다. 무한대 가까워야 된다. 굉장히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른 L 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상적인 상태의 이상변압기라고 하게 되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상변압기를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림 잘 봐주시면 이상변압기를 포함한 회로에서 전압비, 전류비, 자 1차 측에 대한 2차 측의 비율이에요. 1차 측에 대한 2차 측의 비율. 그래서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를 구해보게 되면 I2라는 놈은 앞에 나왔죠. Z1, Z2 ZM의 제곱 마이너스 ZM만큼의 임피던스를 갖게 되죠. L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전압 V를 곱해가지고 전류 I2를 구할 수 있어요. V2는 ZL의 I2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로부터 V1이라는 놈은 여기서 V1을 구해보면은 넘기면 ZM분의 Z1, Z2 마이너스 ZM의 제곱 이게 또 L이 되겠죠? 그리고 L의 항이 되겠죠. 그리고 I2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권수의 전압비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지금도 식이 막 나오는데 저거를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외울 것만 표시해 드릴게요. N이라는 거는 권수비예요. 권수비. 권수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N2분의 N1. 1차 측에 10번 감겨 있고 2차 측에 20번 감겨 있다 그러면은 이 레이시오는 0.5가 되겠죠. 2분의 1이나 그죠? 정의에 의해서 권수비는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표시를 할 거예요. 위에 있는 식에서 보시게 되면 권수비하고 전압비는 이런 식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얘는 그래요. 전개식으로 쭉 넘어가서 전류는 전압하고 역수잖아요. 그쵸? V는 I, R이니까. R을 4개로 갖는 전압하고 전류가 서로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낮아지는 역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V1하고 V2분의 V1은 I1분의 I2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블라블라블라 식은 이거를 유도하기 위한 거니까 요거를 유도하기 위한 거니까 굳이 안 해보셔도 돼요. 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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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 변압기는 K는 기억나시죠? 변압기 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이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요거는 제가 알아두라고 했고요. 절대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풀어봤더니 L1하고 L2 관계에서도 갖고 올 수 있어요. L1하고 L2 관계에서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풀이 과정을 다 알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될 거죠. 예, 암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가다 보면 그쵸. n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도 n이고 얘도 n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쭉 해서 봤더니 zl분의 zg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n의 제곱이. 그러니까 n은 루트 zl분의 zg라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1차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zg는 또 이런 식으로 같은 식이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세 개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풀어보시라고 퀴즈를 한번 내드릴 거예요. 아래 같은 이상 변압기 권선비가 N2분의 N1이 A분의 1이래요. 여러분 학번 맨 끝에 자리, 그리고 그게 만약에 0이면 5를 집어넣으세요. 해가지고 요 퀴즈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이니까 원래는 발표 수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연습 문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 이렇게 레포트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퀴즈하고 조별 발표를 예정했었던 연습 문제하고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봐야 되잖아요. 인사는 그때 드리면 될 것 같고 12월 이게 바뀌게 되면 제가 재공지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 보니까 공통으로 비는 시간이 7교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30분부터 40분간 볼 거예요. 40분간 볼 거니까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뭐 강의실 여러분들 시간 조정하는 문제 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미리 알려드리고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따로 공지를 할게요. 혹시 이 시간에 다른 교수님들이 시험 보신다고 그러면은 시험 잡혀 있다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H반, 야간반은 따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주간반은 이때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1년 동안 진짜 재미없는 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성적 잘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